사람이 숨을 쉴 때 두 개의 콧구멍을 똑같이 동시에 모두 이용해서 숨을 쉬지 않아요. 목숨 걸고 코로만 숨 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우정입니다. 혹시 PD님은 잠잘 때 어떻게 주무시는 편이세요?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나요? 저는 보통 한쪽으로 누워서 자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누워서 자면 한쪽 코 더 막히지 않으세요? 막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비염 때문에 병원에 갔었는데 코 안에 있는 비중격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하더라고요. PD님도 비중격 만곡증이 있으신가 보네요. 오늘은 한쪽 코막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비중격 만곡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비중격 만곡증은 PD님처럼 코 안에는 원래 똑바로 세워져 있어야 하는 비중격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비중격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경우 한쪽 콧구멍으로는 숨을 잘 쉬는데 숨구멍이 작아진 다른 한쪽 코로는 숨을 쉬기가 어려운 것이 당연하겠지만 비중격 만곡증에 한쪽 코막힘의 모든 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저도 왼쪽 코가 좁고 환자의 70 내지 80%에서 비중격 만곡증이 있다는 통계도 있지만 항상 코를 들여다보는 저의 진료 경험을 비춰봤을 때 일반적으로 비중격이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비중격 만곡증이 언제 생기냐면 엄마 뱃속을 나올 때, 출생할 때, 자궁을 통과할 때 코가 이렇게 눌려서 찌그러진대요.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출생하자마자 바로 뼈가 굳기 전에 이렇게 세워줬어야 하는데 저도 출산할 때는 이를 몰라서 우리 아이를 코뼈를 바로 잡아주지 못했죠. CT 사진을 보시면 코는 삐뚤어진 코에 맞추어 한쪽이 유난히 더 막히지 않도록 일정한 비강 간격을 유지하면서 성장하는 신공이 있습니다. 이 삐뚤어진 비중격에 맞추어 비각계의 크기는 다르지만 간격은 일정한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아주 비중격 만곡이 정말 심하게 삐뚤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쪽 코 막힘은 오른쪽으로 누우면 오른쪽 코가 막히고 왼쪽으로 누우면 왼쪽 코가 막히는 번갈아 코가 막히는 상태인데요. 한마디로 중력에 의해 코가 막히는 거죠. 비중격이 만곡되어 있는 상태의 문제는 떠난 거고요. 그래서 번갈아 코가 비슷하게 막히는 상태면 비중격 만곡증 자체가 한쪽 코막힘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누워있는 쪽이 더 막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PD님처럼 비중격 만곡증이 있거나 말거나 주무실 때 자세로 인해 한쪽 코가 더 잘 막히는 분들을 위한 치료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사실 비중격 만곡증으로 한쪽 코가 좁다고 해서 좁은 코만 잘 막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럼 자는 자세로 인해서 한쪽 코가 더 잘 눌려서 막히는 건가요? 네.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우리 한의원을 찾아주신 환자분 중에 유난히 오른쪽 코 막힘이 심한데 살펴보니까 비중격이 좁은 쪽에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조적으로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오른쪽 코가 더 넓은데도 불구하고 넓은 쪽 코가 더 막힌다고 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참 그 부분이 이상해서 한참 치료하면서 상담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런 증상을 갖게 됐는지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 그분은 경추 디스크가 있어서 10년간 같은 방향으로만 잠을 주무신 거예요. 그렇게 오랜 자세를 취하다 보니 코의 한쪽 코 점막이 많이 붓고 막히고 어혈을 형성하게 되면서 오히려 비강이 넓은 쪽에 오른쪽 코가 많이 막히는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된 거죠. 정말 자는 자세에 따라 코가 더 심하게 막힐 수도 있군요. 사람이 숨을 쉴 때는 사실 두 개의 콧구멍을 모두 똑같이 이용해서 숨을 쉬지 않아요. 자율신경계에 의해 오른쪽 코와 왼쪽 코의 점막이 1시간 내지 4시간 간격으로 번갈아 수축과 확장을 교대로 반복하면서 주로 숨을 쉬는 코가 바뀌는데 이를 비주기, 나잘 사이클이라고 하고요. 똑바로 누워 있어도 번갈아 오른쪽 코와 왼쪽 코의 비강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는 걸 말하죠. 대부분 코가 막히기 시작할 때도 양쪽이 전부 다 똑같이 막히지는 않잖아요. 그게 이 때문인데요. 코 점막은 잘 부풀었다 가라앉는 수축과 확장을 잘하는 스폰지 조직이라서 오랜 기간 한쪽으로 누워서 주무시면 앞서 말한 그 환자분처럼 한쪽 코의 점막이 더 많이 붓게 되고요. 이런 경우 무조건 비중격 만곡증의 수술로 좁아진 비강을 넓히는 개념으로는 치료를 실패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막힐 때는 꽉 막히지만 뚫릴 때는 오히려
코가 건조해져서 고통스러운 경우 수술을 하면 콧물 분비선이 줄어들게 돼서 코가 더 건조해질 텐데 상반되는 상황이 교대로 진행되는 코 상태에 어느 상태를 기준으로 약을 써야 할까요? 막힐 땐 막히지만 뚫릴 때는 뚫리는데 만약 수술을 하면 뚫릴 때는 더 뚫리게 될 텐데 도대체 어떤 상태를 기준으로 수술을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어혈을 풀어주는 거죠. 어혈을 풀어낸다고요? 이 침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보이실까요? 비강사열침이라고 해서 코 안에 점막을 사열하는 침법이 있는데요. 이 침으로 부어있는 점막을 침으로 찔러서 피가 나오게 해서 부기를 점점 줄이는 치료 방법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특히 이 비강사열침법을 반복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자세나 혹은 비중격 망곡증 등으로 인해 좁은 코가 더 꽉 막혀 있고 부어있던 점막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콧물, 코막힘이 호전되죠. 풍선에 바람 빼듯이 점막을 침으로 찔러서 피를 내게 되면 무조건 코막힘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럼 약보다 더 직접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코스마니온 네트워크 원장님들을 교육할 때도 또 환자분들에게도 비염에는 약보다는 이렇게 점막을 침으로 치료했을 때 더 효과가 좋다고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부비동 배농 석션법으로 코, 부비동 안에 있는 농을 제거하거나 점막 재생 약침처럼 코 점막의 재생을 촉진시키는 치료 방법이 있죠. 뿐만 아니라 비강의 숨길이 세 갈래가 있는데 하비독, 중비독, 상비독 이 숨길이 모두 편해져서 깊고 편한 숨으로 호흡의 질을 높여서 코에 숨어있는 놀라운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침치료. 섬세한 미세 수술과 같은 방법이 침치료이고요. 그래서 모든 환자분들과의 충분한 상담 끝에 정말로 환자분들에게 필요한 치료 방법을 찾아서 치료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의원에 그만큼 많은 비염 환자분들이 찾아와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은 약이 아닌 침을 통해 점막에 막힌 어혈을 풀어 코막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비중격 만곡증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한쪽 코막힘을 수술로 개선하기 전에 침 치료로 치료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중격 만곡증이 있더라도 스스로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많은 환자분들이 비염에는 무조건 약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약을 드시는 경우엔 오히려 막히지 않은 코에는 건조함이 생기고 막힌 코는 점점 더 점막이 피곤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려요. 약 대신 침을 통해 치료하는 우리 코숨 한의원에 내원하여 충분한 상담을 통해 환자분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숨 걸고 코로만 숨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감사합니다.